여기 한국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최근 충격적인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데요. 그 인물은 미국에서 만화로 그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소개되고 있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라는데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반응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핸더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수년간 수많은 위대한 인물과 극적인 사건들을 다뤄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어릴 적부터 접했던 미디어는 서양의 영웅들을 주로 다루었고 자연스레 제 시선은 그쪽에 치우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지 옛 전통에 머무르는 과거의 나라라는 이미지로만 인식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카고의 한 만화 전문 서점 앞을 지나가다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가게에는 유명한 영웅들의 만화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그 사이 이순신 만화책이 눈에 띄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책을 보고 이순신?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만화책 영웅은 단순한 전설이나 오락거리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만화가님들이 난중일기와 여러 자료를 꼼꼼히 조사해서 집필한 작품이라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만화 속의 화려한 영웅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존했던 위대한 영웅으로 그려져 있었죠. 그때 저는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동료 제이크와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이크는 한국은 전통 음식과 고국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멋진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이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 한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배우는 여정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한국의 첫걸음을 내디딘 이 순간,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해요. 저는 이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온전히 경험할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 도착해 공항을 빠져나오니 하늘을 찌를 듯한 현대식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다채로운 간판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이곳은 정말 살아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첫인상에 매료되었어요. 택시로 이동하면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 풍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자신을 표현하며 걷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골목들도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은 정말 미래와 전통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제 마음속의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는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호텔 복도와 로비 곳곳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져 있었고 이곳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머무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가이드님과 함께 서울의 번화한 도심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과 현대 상점들이 어우러진 거리를 걸었어요. 시장 골목에서는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전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길을 걷다 현지 가이드님께서 여기 보이세요? 이 거리는 오래된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다채로운 역사를 품고 있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유지해도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이 단순한 책 속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어요. 현대적 건물과 옛 전통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다채롭고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전에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제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변해갈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진실과 감동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당당하게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저는 한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의 역사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을 맡으신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순신 장군님은 단순한 전투 영웅이 아니라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진정한 리더십의 본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었고, 강연 도중 교수님이 난중일기에서 발췌한 이 몸은 이미 죽었으나 나라가 아직 살아있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구절을 들으며 장군님의 깊은 인간애와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은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투라는 단순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바로 백성을 위한 사랑과 희생이지요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듣던 그 단순한 만화 속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는 정말 인간적인 고민과 고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리더십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옛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실제 사람들의 삶과 경험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전통의 보고가 아니라 미래와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살아있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강연장에서 나와 걸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인분은 우리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도우며 살아갔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제 다큐멘터리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꼭 담아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그날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고,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큰 감동이 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에 더욱 큰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마음 깊이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전날 강연을 듣고 난 후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은 자료들은 정말 극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먼저 이순신 장군님은 16세기 조선의 장군이셨는데요. 그는 일본군의 침략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을 무찌르며 조선을 지켜내셨어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전투였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그런 압도적인 적을 상대하면서도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그분은 전투 전에 병사들에게 각자의 임무와 위치를 철저히 설명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치밀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장군님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놀라운 전략 덕분이었어요. 특히 제가 깊이 감동받은 것은 하객진 전술이었어요. 이 전술은 적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여 아군 함대를 마치 새의 날개처럼 배치하는 전략이었어요.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적에게 심리적인 혼란을 주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저는 자료를 보며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님은 전투 도중에도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사용하신 거북선과 판옥선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판옥선은 당시 유럽의 함선들과 비교해도 뛰어난 기술력과 실용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넓고 평평한 갑판 덕분에 화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민첩한 기동성 덕분에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요소들이 장군님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를 읽게 되었어요. 난중일기는 단순히 전투 승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장군님이 전장에서 느낀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백성을 위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몸은 이미 죽었으나 나라가 아직 살아있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구절을 읽을 때 저는 그분의 진정한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이순신 장군님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전투 영웅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몸소 실천한 진정한 리더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연구하면서 느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장군님께서 전투 중에도 아군의 안전과 백성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조선을 지켜낸 그 용기와 결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현지 학생들과 해군 관계자들도 이순신 장군님을 단순한 역사 속 인물로만 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리더십 본보기로 여긴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다큐멘터리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요. 그의 전략, 전술, 그리고 진정한 인간애와 리더십을 통해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미국 해군사관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가면서부터 마음속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의 전술과 리더십이 실제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해군사관학교에 도착하자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기품 있는 건물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건물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는 젊은 생도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현지에서 만난 한 교수님, 에릭 존슨 박사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이순신 장군님의 하객진 전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완벽하게 교란시키는 혁신적인 전략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사님과 함께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이순신 장군님의 하객진 전술 펼쳐졌어요. 군함들이 새의 날개처럼 배열되는 모습은 마치 실제 전투 현장을 보는 듯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전술은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아군이 혼란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의 진정한 리더십이자 혁신이죠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젊은 생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생도는 저희는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배우며 그분의 용기와 결단력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단순한 전투 영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큰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생도는 이순신 장군님이 없었다면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전술은 단순히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안전과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후 저는 영국 왕립사관학교로 향했어요. 포츠머스에 위치한 그 학교는 넬슨 제독의 동상과 기념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교수님께서는 이순신 장군님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의 리더십과 전술은 지금도 전 세계 해군 전술 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저는 강의실에 있던 모든 생도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며 그분의 업적을 미래를 위한 영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날 두 학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진정한 영웅담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의 전술, 리더십, 그리고 백성을 위한 희생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불멸의 유산이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과 현대에서 이어지는 그 영향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들은 역사 강연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교수님께서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와 하객진 전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이 몸은 이미 죽었으나 나라가 아직 살아있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장군님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용기와 희생을 느끼게 해 주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먼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사관학교와 영국 왕립 사관학교를 방문했던 기억도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젊은 생도들과 대화하며 이순신 장군님의 전략과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보았을 때 저는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전 세계의 미래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또한 여러 현지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깊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에 머무르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어우러져 혁신과 용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수많은 적을 격파하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순신 장군님이 계십니다. 장군님께서는 전투 영웅을 넘어 병사들의 안전과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 담긴 이 몸은 이미 죽었으나 나라가 아직 살아있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불멸의 유산과 한국의 생생한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릴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에 온 힘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영화가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